여러분들 등급에 있어가지고 이 빈칸 추론이라는 문제는 자 조금 냉정하게 갈게요. 내가 냉정하게 간다는 얘기는 절대 여러분들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EBS에서 말하는 역대 문제 베스트 10 뭐 어려운 문제 난이도에서 항상 나오죠. 빈칸 문제는. 왜 빈칸 문제는 어려운가? 일단은 빈칸이라서 일단 어렵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항상 빈칸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돼요. 옛날 유형들 다 뺄게요. 옛날 유형들 이제 안 나와요. 옛날 유형들 뭐 한때 뭐 연결사 문제 나왔던 적도 있었고 그냥 2개짜리가 그냥 빈칸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만은 얘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빈칸이 위에 있다, 빈칸이 중간에 있다, 빈칸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 항상 모든 글, 특히 빈칸 글 같은 경우도 결국 주제 찾기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주제 찾기와. 그럼 주제 찾기와 관련된다고 얘기했을 때 빈칸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가 거의 주제문의 가능성이 높으니 주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밑에가 근거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주제 한 번 더 얹혀가지고 결론으로 연결 지어주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물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5대5의 느낌이야. 만약에 빈칸이 위에 있고 여기 마지막 문장이 예를 들어가지고 therefore 뭐 따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결국은 이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글입니다. 영어는요 글 자체가 보통 그 하나의 어떤 논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는 서론하고 결론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맞아떨어지고 중간에 어떤 근거나 예시 같은 거 이런 게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글이야. 그런데 이게 딱 나왔다? 그러면은 근거라 하는 거는 저번에도 내가 한번 보여드렸죠. 뭐 for example이라든지 뭐 research라든지 아니면 experiment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뭐 실험 뭐 어쨌든 뭐 기타 등등 이런 근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려고 하면은 근거 내용들도 많이 읽어보는 게 좋다 이거야. 그리고 근거를 읽다 보면은 주제가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빈칸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중간에 빈칸이 들어가 있으면요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통념 아니면은 어떤 이야기에 대한 도입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요 밑에 나오는 내용이 근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지겹살이 들은 얘기야 이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빈칸이 마지막에 있다? 그럼 얘는 다 읽어야 돼. 근데 이게 다 읽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 있죠. 여기서 뭔가 자신의 주제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결국 여기가 결론이기 때문에 서로 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글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어떤 스토리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가 만약에 빈칸 문제 나왔다는 얘기는 그 스토리에 대한 교훈을 묻는 거거든요. 교훈. 그래서 그 교훈이 뭔가에 따라서 빈칸을 넣어줘야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이거야. 31번부터 34번까지의 빈칸의 길이는 가면 갈수록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져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챕터 10에 나오는 거는 빈칸 단어들이 겨우 한두 단어 정도야. 31번, 32번 문제 스타일이야. 모의고사, 수능이나. 근데 뒤에 있는 챕터 11으로 넘어가게 되면 빈칸이 겁나게 길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33, 34가 대체적으로 3점짜리가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31번도 3점짜리가 많은 이유는 보기의 단어들 중에서 인마가 들어가도 되는 것 같고 전마가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헷갈려서 틀리는 거야.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제 4가지 문제 유형이 나와요.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다 필요 없고 보기 단어 다 알아야 돼. 최소한 31, 32번 문제는 보기의 단어를 한 개라도 몰라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게임 오버야. 못 풀어. 그냥 찍어버려야 돼. 1번 아니면 2번으로. 왜 내가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하냐면은 저번에 내가 뭐 몇 번 문제 나올 확률 뭐 그런 얘기하면서 뭐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 쪽은 보통 1번 답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빈칸 문제도 1번 답 확률이 좀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무관한 문장 고르기,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도표 이쪽 있잖아. 이쪽은 상대적으로 1번 답이 떨어져. 그러면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야, 이거. 우야든 동간에.
그러고 여러분들 듣기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1번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 1번 답을 어딘가 넣기는 넣어야 되거든. 근데 거기 들어갈 가능성 높은 게 빈칸 쪽이 많더라 이런 얘기야. 그렇다고 이걸 다 1번 다 찍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정 안 되겠으면 내가 찍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언제냐? 시간을 5분 난간해 놓고 얘를 분명히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엄하게 도표 이쪽을 1번 체크하지 말고 걔는 1번 답 확률이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글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빈칸을 접근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자, 볼게요. When we are able to rest and be lazy 합니다. be lazy 하는 말은 빈둥거리다 이 뜻입니다. 게으름이 아니고요. 자, be lazy 빈둥거리다. 만약 우리가 쉴 수 있고 빈둥거릴 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빈둥거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무엇에 관해서? 우리 자신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편안하게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때 내 삶은 어떨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또는 have a fantasy 어떤 환상적인 어떤 통찰력도 가질 수가 있대요. 뭐 하는 거? That would never have occurred to us. 우리에게 결코 발생한 적이 없었던 이런 환상적인 통찰력도 가질 수가 있대. 당연히 환상적인 통찰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 나이에서는 항상 쉬면서 다음 주 로또나 살까? 로또 1등 되면 뭐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서대문 경찰서 앞에 있는 농협에 가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환상적인 거. 환상적인 실제로 안 보이는 거다. 뭐 할 때 we were focused on work 하니까 우리가 일에 집중되어져 있을 때, 즉 일에 치여져 있을 때 우리에게 결코 발생할 리가 없는. 이 말은 뭐야? 겁나게 바쁜 상황이야. 바쁜데 로또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결코 발생할 리가 없는 그러한 환상적인 통찰력들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문장 그렇게 끝났고, 그 다음 심리학자들, 즉 who study creativity 창의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요 종종 뭐 한다? very interested in this big aha moments 합니다. aha moments. 아하 모먼트 하는 거는 가만히 있다가 아하 이거 있잖아. 가장 대표적인 거 아르키메데스의 그 부력의 원리 유레카 있잖아. 그거 막 고민하다가 막 안 돼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사우나나 하자 해야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딱 보면서 아하 이렇게 하는 거. 그 상황이야. 이런 아하 순간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have put 기울인데요. 뭐를요? 많은 노력을요. 어디에다가? study, 연구하는 데다가. 무슨 연구? What a person can do to promote them. 그것들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인대. 연구하는 데. 그럼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기발한 것을 떠올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구가 바로 창의성에 대한 연구라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들은 계속 막 연구해보고 사람들이 왜 그럴까 하고 노력을 기울여 보는 거야. 자, 여기 별표 하나 칠게요. It turns out. 구문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turn out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가 뭐뭐 하는 것으로 밝혀지다 이 뜻입니다. 밝혀지다. 여기 대시 접속사거든요. 접속사. laziness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밝혀진대. 가장 효과적인 단계. 어디에? 거기에 도달하는. 거기에 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laziness, 빈둥거림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계래. 그럼 여기서 대역하는 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아하 모먼트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빈둥거리다 보면 뭔가 창의적인 생각들이 빡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창의성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거야. 자, 서은이와 상희가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서은이가 상희를 딱 보고 상희야 반갑다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 상의도 얼굴은 본 것 같아. 그래 안녕 잘 지냈어? 요즘 뭐하고 지내? 그래 대학 가서 뭐 이렇게 놀고 있어. 좀 어디 가는 길이야? 뭐 잘 가 이랬어. 근데 상의가 선 이름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혼자서 TV 보고 딱 하고 있는데 맞다 박선이지 이렇게 되는 거. 그 상황이죠. 물론 창의성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 생각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 해석하실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밝혀지다라 그랬다. 밝히는 게 아니고 밝혀지다 돼. 해석 자체가 수동이야. 알겠죠? 해석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it은요. 그나마 지금 여기서는 가짜 주어라고 해석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 안 하는 게 맞아요. 이 turns out 하면은 굳이 그것은 밝혀진다 그렇게 하지 마. 굳이 만약에 직독직해로 하고 싶으면 그것은 밝혀졌는데 그 내용이 뭔데? that 이하 내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다른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가요. it이 아니라 뭔가 명확한 주체야. 명확한 주체가 이렇게 딱 있으면 뒤에 turn out이라고 쓰게 되면 이때는 that을 쓰는 게 아니고 to 동사 원형을 써요. to 동사 원형을. 무슨 말이냐면은 이 laziness라는 단어가 이 자리를 뺏어버렸어. 여기에 laziness를 넣었다 치자. 그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데 하나인 것으로 밝혀지다. 그 얘기야. 알겠죠? 해석 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이 지금 장난 죽으려고 한다 지금. 안 그러면 저 뒤에 저 서가 들어라. 자, 어쨌든 그래서 효과적인 단계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이러한 통찰력과 창의력의 순간에 don't come, 오지 않습니다. by trying to force them. 그것들을 뭔가 강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창의성, 막 미친 듯이 막 노력하면서 창의성아 나와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 안 나온다는 거야. 여기 짝대기 동그라미 칩니다. 오히려라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오히려 그것들은요. 뭐를 요구해요? 정신적인 빈칸의 기간을 요구한대. 자, 그럼 끝났다. 자, 왜 빈칸이 딱 들어갔느냐? 자, 보세요. 이때까지 지금 계속 앞에서부터 얘기를 했던 얘기가 창의성 아니면 새로운 통찰력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고 그랬다. 맞지?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여기 답이 들어가야 돼. 자, 답 바로 갈게요. 1번 practice 연습 아니죠. 연습은 뭔가 움직여야 되거든. 그 다음 2번 analysis 분석 이것도 뭘 해야 돼. 아니야. 3번 inactivity 비활성. 답인 이유가 여기 나왔죠. 비활성이란 말은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야. 그 다음 4번 breakdown 부수는 건데요. 그럼 정신적인 분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다 분해를 시켜버려야 되는 얘기니까 이것도 뭔가 해야 돼. 마지막으로 concentration은 집중이야. 집중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위에 말하고 안 맞아. 위에 말이 지금 집중인 상태인데 집중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또 집중을 요구해. 이러면 미친 거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good idea. 이런 좋은 생각들은요. 종종 오게 돼요. 우리에게 뭐 할 때? 우리가 stop 됐을 때, 멈췄을 때야. 뭐 하는 것을? trying to come up with them 하죠. come up with 하는 말은 떠올리다. 근데 앞에 try to가 또 들어갔어. 그것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stop 다음에 ing는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such as 뭐와 같은 when we are in the shower, on a leisurely walk 하죠. 한가로운 산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샤워 속에 있을 때 그때를 예시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됐지? such as는 예시의 역할입니다.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가는 말. 자, 요까지만 딱 읽고 답 찾으면 끝나 이거는. 더 얘기할 거 없어.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exercise 2. 자, exercise 2는요. 요것도 지금 일단 보시면 내용이 조금 까탈스럽기는 한데 요것도 빈칸이 지금 중간에 있어가지고 요것도 중간 내용까지만 쭉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디자인은요. 선택을 포함합니다. 자, 모든 디자인은 선택을 포함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니네가 만약에 어디에 뭐 여행을 가는데 이 옷 입을지 저 옷 입을지 선택한다 그 얘기야. 맞죠? 신체에 대한 디자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선택들은 종종 have to be made 만들어져야 된대요. 만들어져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satisfy 하기 위해서. 자, satisfy라고 하는 단어
동사로 원래대로 얘기하면 충족시키다. 충족시키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만족시키다죠. 만족시키다. 그럼 뭐를 만족시켜? competing constraints 합니다. 그러면 뭐를 충족시켜요? 말 그대로 경쟁하는 제약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경쟁하는 제약이라 함은 결국은 내가 A라는 디자인을 골랐을 때 거기에 상대되는 어떤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을 어쨌든 메꿔야 된다. 그런 얘기지. 한마디로. 자, 이제 예시 나옵니다. 보세요. Building a two-car attached garage beside the house that is only a single car width from the property line presents a design problem입니다. 일단 여기가 동사고요. 여기가 주어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 두 개짜리 자동차가 어태치드 되어지는 차고래. 두 개짜리 자동차. 그러면은 두 개짜리 자동차. 그럼 차 두 대 정도예요. 차 두 대 정도가 붙여지게 되는 차고를 만들고 싶대요. 그럼 그 안에 차 두 대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어디에? 집 옆에다가. 자, 그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차고를 만든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오직 하나의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래. 그러면 이런 거잖아. 여기 차 한 대 넣어야 되고 여기 차 한 대 넣어야 돼.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됐죠? 어디로부터? From the property line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그 재산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역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디자인의 문제를 만들어낸대요. 뭐와 함께? 겉보기에는 incompatible constraints 하니까 이게 보통 양립할 수 없는 이래. 자, 말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양립이라는 말은 양자가 두 개거든요. 두 개. 뭐 양쪽으로 이렇게 그 양자거든요. 근데 립자가 설립자야. 그럼 양쪽에서 서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로 대립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대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어떤 제약과 함께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대. 자, 보세요. 지금요. 그림상. 두 개의 차가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데 폭이 지금 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야. 겁나 좁아. 됐죠? 요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계속 가볼게요. 자, there are solutions.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모든 것은요. 당당다랑당을 포함한대요. 당당다랑당을. 그러면 그 제약에 관련돼서 뭔가 메꿔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럼 그 메꿔야 되는 뭔가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볼게요. 이 말이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될지 대충 감을 잡을 것 같으면 콤마 다음에 위치가 그 결과에 이어지는 내용이야. 보세요. 콤마 찍고 위치 들어갔으면 최소한 앞에 선행하는 단어가 되었든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든 그렇게 되는 건데 요거 별표 치세요. lead to. 이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result 다음에 in이랑 같은 말이야. 뒤에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결과요? A less than ideal solution. 이상적인 해결책보다는 조금 덜한 것으로 간대. 그러니까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면은 다 만족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해결책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결국은 문제점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 그 얘기야. 됐죠? 자, 원 들어갔어요. One would be built to. 자, 첫 번째 해결책이에요. 첫 번째 해결책. 왜냐면 뒤에 어디가 나오냐면 the other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해결책을 would build a garage. 이런 어떤 차고를 내는 건데 잘 뒤에 있는 거. 어디에? 그 집 뒤에다가 차고를 만든대요. 그러면은 결국 이 집 뒤에다가 차고를 만들어 가지고 차 두 대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됐지? 자. 그리고 집은 집인데 어느 집이에요? Connected to it. 그것들이 무엇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breezeway에 의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breezeway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옥외 통로란 말이 나와 있어요. 옥외 통로란 말은 집 밖에 있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로 쑥 들어갔다가 여기에다가 차 두 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would necessitate 합니다. 필요로 한다는 거죠. 뭐를?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상당한 공간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어디에? 뒷마당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집이 딱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데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땅을 주차장으로 새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the driveway would have to be doubled 합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이브웨이 가는 어떤 길이요 2배가 되어져야 된대요. 폭 자체가. 왜냐하면 봐봐. 이게 만약에 여기에다가 길을 형성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차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만약에 한 차는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한 차가 이렇게 나온다고 치자. 그럼 누구 하나는 또 양보를 해야 돼요. 결국은. 뒤로 뺐다가 얘가 빠져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불편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something that might be undesirable.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더라라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자기 생각 넣으면 안 됩니다. 해석 다 되나? 선생님, 뭐 그냥 양보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생각 넣지 마. 이거 하나의 문제점이야. 자, 그래 놔놓고 그다음 another solution.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 해결책이야. 두 번째 해결책은 would be to build a garage. 마찬가지로 이 차고를 만드는 건데 하나의 자동차 폭의 넓이에다가 만들기는 만드는데 두 개 차 길이의 깊이가 되도록 만든대.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집에다가 이렇게 놔놓고 여기에다 폭을 만들어서 차 하나, 차 둘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됐습니까? 이게 두 번째 해결책인데 이 두 자동차의 이 차고는 need not encroach upon the backyard 하니까 뒷마당으로 encroach 할 필요는 없대. 굳이 이 차들이 뒤에 뒷마당까지 가가지고 주차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애돌드 같고 나트 같고 전혀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이 차고는 뭐를 필요로 할 것이더라? moving one car. 하나의 자동차가 움직여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한대요. 뭐 할 때마다 그것이 그 비상구, 즉 또 다른 자동차의 그 비상구를 막을 때마다야. 이건 무슨 말이야? 차가 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차가 지금 나가려고 하면 이 차가 나와야 얘가 나가잖아요. 맞죠? 그 상황이야. 그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죠. 그 상황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이 디자이너, 이 차고를 만드는 제작자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제약 속에서. 제약 속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까 쌤이 얘기하면서 지금 힌트 다 줬다. 뭐냐면 뒷마당에 있으면 얘가 나가려고 하면 얘가 빠져나가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된다고 그랬죠. 얘도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얘가 나가려고 하면 얘가 빠져나가야 돼. 결국 양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만드는 차고든 저렇게 만드는 차고든 만들기는 만들어야 돼. 근데 제약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서로 도와줘야 되는 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답 볼게요. 1번. 컨퓨전. 완전 말도 안 됩니다. 컨퓨전이었으면 해결책도 아예 안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expansion. 확장. 아까 확장할 때 문제 좀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objectivity. 객관성. 이건 완전 개소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disturbance. 혼란. 혼란은 어차피 지금 1번이랑 같은 맥락이야. 마지막. compromise. 타협이죠. 타협은 결국 양보에 대한 개념이니까 야 이렇게 만드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면 뒤에 있는 차는 나중에 앞에 있는 차가 좀 이렇게 빼줘야 이제 나갈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뒷마당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겠니? 좋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잡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 자체가 설계에서의 타협의 필요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빈칸수는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다 안 읽고 아니면 중간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칸 잡고 난 다음 밑에 걸 봐야 되는 그런 구조야. 딱 전형적인 구조야. 위의 상황은 지금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내가 이까지가 지금 PPT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책을 봐야 돼요. 자, 상희야, 불 좀 켜라.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some biologists 주어입니다. 몇몇 생물학자들은 have argued 주장해왔대요. 주장해왔다. 뭐를 대세모 치세요. 뭐를 주장해왔느냐? The native, non-native distinction입니다. 여기서 distinction이란 말은 구분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distinc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분도 있고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distinct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가 뜻이 뭐냐면 뚜렷한이란 뜻이거든요. 뚜렷하다는 얘기는 눈에 보인다는 얘기야, 안 보인다는 얘기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차별성을 두는, 뭔가 차이가 나는 이런 뜻이야. 잘 기억해라. 단어들 중에서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편적인 거냐 차이가 나는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하나하나 나가면서 계속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토착이냐 비토착이냐의 차이는 이미 이런 걸 걸렀습니다. 더 이상 뭐뭐 아니래. 더 이상 뭐가 아니냐? 실용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래요. 몇몇 그 학자들, 그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대세모치입니다. 대대 두 개 병렬 구조다. 또 뭐를 또 주장해왔느냐? adherence to it. 그것에 대해서 adherence, 고수하는 것은, 고수란 말은 계속 고집 부린다 그 얘기입니다. 고수하는 것은 fosters presumptions, 이러한 그 억측들 또는 가정들을 조성할 뿐이래. foster 하는 말은 조성하다, 촉진하다 이런 뜻이야. 조성하다, 촉진하다. 그러면 억측이나 가정을 촉진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거짓된 사실들만 계속 나오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카더라 통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에 관한? 생태학적인 위험에 관한. 근데 무슨 위험인데요? That lead to poor management decision. 줄 거 주세요. Poor management decision. poor 하는 말 절대로 가난한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안 좋은이란 말도 된다 그랬다. 그래서 안 좋은 관리 결정으로 이끌게 되는 생태학적인 위험에 대한 억측들을 조성할 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 학자들 말대로 얘기하면은 뭐 A는 뭐 토착이고 B는 비토착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뭐 하려고 구분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 괜히 이런 거 나눴다가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들만 조성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서치해서 뒤에 볼게요. 뭐와 같은 using scarce resources in unlikely to succeed attempts. unlikely to succeed가 짝대기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공 가능성이 없는 attempt, 시도야. 성공 가능성이 없는 시도에서의 뭔가 희귀한 자원들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뭐 하기 위해서? try to control or eliminate non-native species. 그러니까 통제하거나 아니면 제거하는 거죠. 그 종들, 비토착종을. 어디에서? not really ecologically problematic. 그러니까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비토착적인 종들도 뭔가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비토착이라고 하는 말은 바깥에서 온 손님인데 얘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데 얘를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아, 이걸 PPT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글이 너무 길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관점의 advocate들은, advocate는 뭐냐면 옹호자, 지지자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advocate 하는 말은. 그러면 말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토착과 비토착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더 이상은 실용적으로 유용하지가 않다 이 주장이에요. 이 주장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propose, 제안합니다. 뭐를요? 대세모 칠게요. 뭐를 제안하는데? 어디가? 자, instead of evaluating species on the basis of their 빈칸으로 들어갔어. 그것들의 빈칸을 토대로 하여 종들을 평가하는 대신에, 그럼 그것들의 뭐를 기본으로 하여 종들을 평가하는 대신에 에코시스템 매니저들은, 즉 생태계 관리자들은 should focus on the actual impact, 실질적인 영향력에만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영향력이냐? They are having, 끊어주세요. They are having,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이야. 어디에? On the system에, 그 시스템에. 뭐만큼이나 on whether they have traits that make them likely to diffuse rapidly through disturbed or highly blah blah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거 일단 끊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뭐만큼 잘, 그러니까 on 다음에 whether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래서 가세요. 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무슨 특성? that make them, 그것들을 likely to diffuse는 확산시키다 이 말입니다. 급격하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만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through 가볼게요. through 뭘 통해서? disturbed 교란되거나 아니면 매우 역동적인 생태계 시스템을 통해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빈칸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대신에 실질적인 영향력 그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 퍼지냐 안 퍼지냐 이거에 대해서만 초점 둬라 이런 얘기야. 야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야가 지금 현재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것만 보라 이런 얘기죠. 그럼 내 답은 벌써 나왔어. 너가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 자 일단 계속 가볼게요. 뭐로 내고치세요. 게다가 그들은요 emphasize that 강조합니다. 여기서 they는 아까 말했던 옹호자, 지지자 그 사람들이야. 강조합니다. 뭐를? The organism and group traits that foster rapid diffusion or a species population under those conditions.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유기체와 이러한 어떤 집단적인 특성, 급격한 종들의 확산을 조성하는 이러한 어떤 유기체와 그 다음에 집단의 어떤 특성이 결국은 그러한 조건 하에서 population 하는지 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그 종들의 개체수의 어떤 급격한 확산을 조성하는 어디에서 그러한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and therefore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또 어떤 특성이냐 indicators of a population's likelihood becoming ecologically problematic 그러면은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되어질 그러한 개체의 가능성의 지표인 이러한 유기체와 집단의 특성이 같다라고 강조를 한대요. 같대요. all the same. 같대요. 뭐에 있어가지고 토착과 비토착 종에 있어가지고 똑같대. 그럼 토착종도 확산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비토착종도 확산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것만 봐야 되지 야가 뭐 어디 출신이다 어떻다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답은 벌써 나왔어. 답은 일단 계속 가볼게. 따라서 they conclude 그들은 결론 짓습니다. 뭐를? Knowing whether a species is native or non-native 그것이 토착이냐 비토착종이냐 하는 것이 does not provide 제공해 주진 않는데 많은 것을 if any는 괄호 쳐주세요. 이거 해석하실 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이러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토착이냐 비토착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대요. 그럼 얘가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게 뭐냐 실질적으로 얘가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 답이 그래서 3번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뭐뭐에 초점을 두는 대신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결국은 토착이냐 비토착이냐 그거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야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냐 그거만 봐라.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따를 말은 당연히 그 출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답이 3번밖에 안 되겠죠. Place of origin. 기원된 장소야. 기원된 장소. 거기에 따라서만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오답 체크할게요. 1번. Life cycle 하는 말은 수명 주기라는 말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게 생명의 어떤 순환이에요. 야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죽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 eating habits는 이거 잠깐만 이거 누가 틀렸다 했나? 상위 이거 몇 번 했어요? 4번이요? 자 그러면 됐어요. 자 eating habits는 진짜 개소리입니다. 왜? 너가 이거 계속 안만 읽어봐도 있잖아요. 먹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와. 맞죠? 먹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4번 상희야 미안 4번도 솔직히 말하면 개소리입니다. 왜냐? 사냥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 그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실질적인 모습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모습이니까 쉽게 말해서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겉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신에 가면 밑에 어딘가 겉모습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귀엽냐 안 귀엽냐 코가 기냐 짧냐 이런 말이 최소한 나와야 되거든.
아예 시작 자체가 외모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근데 그건 안 나왔어. 자, 빈칸 문제를 풀면서 이런 방법도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글들은 제대로 꼼꼼하게 읽어주는 연습 내가 계속 하라 그랬다. 무조건. 그래서 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항상 내가 복습하라 그랬어요. 복습은 내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어떤 문제를 풀 때 그걸 계속 꾸준하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게 복습이라 그랬어. 그래서 글 하나 틀렸어. 그러면은 이거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이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소재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 보는 게 복습입니다. 그러면 한 지문 복습하는데 최소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되냐면요. 1시간 정도 걸려야 돼요. 와, 선생님 그렇게나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통상적으로 한 4등급 정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1, 2등급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근데 1, 2등급들은 항상 내가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저번에 한번 내가 그런 얘기 했는가 모르겠다. 1, 2등급들은 항상 지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1, 2등급 특징. 이 문제 풀었어. 맞았어. 맞네. 다음. 이거야. 그게 걔네들 특징이야. 근데 그래 공부했다가 1등급 놈들이 2등급이다.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1등급의 특징. 틀렸어. 틀렸네? 뭐 틀렸지? 답지 C. 이거야. 꼼꼼하게 안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항상 모든 학습은 be humble 또는 be modesty, 즉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사실 지금 11강부터 내가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내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저번에 내가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특강하는 그 중3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나도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내가 리마인드 하나 치고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지문을 공부하는데 오늘 내가 지금 답지 프린트도 지금 줬잖아요. 그거 프린트 그것도 줬는데 공부하실 때는요. 항상 한 지문이 이렇게 딱 있는데 두 가지 경우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맞았다. 틀렸다. 근데 맞았다와 틀렸다가 두 분류로 나눌게요. 제대로 알았다. 찍었다. 틀렸다. 제대로 알았는데 이건 알았는데라 그랬다. 찍었다. 보세요. 위에서부터 가볼게요. 하나의 지문을 공부한 데 있어가지고 맞았어. 근데 무슨 말인지도 다 알아. 그 다음에 보기 내용도 다 알아. 완벽하게 자기 이해를 다 하고 나서 맞았어. 그러면 가볍게 모르는 단어만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가볍게 모르는 단어만 내가 적어드릴게요. 모르는 단어만 좀 필기를 좀 해가지고 적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맞았는데 찍었잖아요. 찍어서 맞춘 거면은 다 봐야 함. 이유. 찍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영어 능력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감이라는 게 있어. 감대로 푼 거야. 물론 1번 답 확률이 떨어지는 여러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에 그거는 감으로 얘기할 수 있고 걔는 그렇게 뭐 꾸준하게 안 봐도 돼요. 왜냐하면 문장 되게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나중에 실수하면 틀릴 때가 생겨요. 찍었다 하는 거는 결국은 그냥 자기의 어떤 그 감각대로 그냥 저건데 하고 그냥 찍었어. 근데 맞췄어. 그러면 그럴 경우라면 다 봐야 돼. 일단 단어 다 봐야 되고 문장 분석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 봐야 돼. 난 그렇게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틀렸다. 제대로 알았는데 틀렸다요. 마찬가지로 단어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틀린 단서 한번 찾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가볍게 정리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대로 알았는데 틀렸다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글 내용 다 알았는데 보기 단어 몰라서 틀린 거야. 보기 단어 몰라서. 그럼 결국 단어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런 문제 발생하는 거죠. 야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노? 틀렸는데 찍어서 틀렸다는 얘기는 그냥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 결론은 이거야.
제대로 알아서 다 맞췄다 하면 그냥 단어 정리하시고요. 찍어서 맞추든 찍어서 틀리든 무조건 다시 답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옛날에 중학교 애들한테는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알찬 기출 문제집 다 풀어보셔서 아시죠? 알찬 기출 문제 시험 대비하면서 다 풀면 난 항상 그런 얘기하거든요. 너가 어떻게 푸는지 다 알아. 백방 앞에 거 보고 풀겠지. 그리고 다 풀어주면 전부 다 동글뱅이 다 칠걸. 그런 다음에 집에서 부모님이 그 책을 혹시라도 확인하신다면 우리 애 잘하는데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만 니네 앞에 거 다 봤잖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에 거를 보고 하는 거는 일단 강력하게 비추요. 찍어서 맞추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러나 틀렸는 거는 왜 틀렸는지 확인했을 때 이해가 되면 나한테 질문하지 말 것. 단 찍어서 맞췄는데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반드시 질문할 거야. 그게 내 중학교 내신대비 지론이야. 그게. 그래서 니네 거짓된 눈송이 자꾸 퍼뜨리려고 하지만 눈송이가 동그라미 요거거든요. 정직한 소나기를 차라리 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필기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 공부에 정직한 거지. 그거 백날 그렇게 보여준다고. 그래서 학원생들 한 번씩 그 착각할 때가 있거든. 다 불러주고 다 하면 애들 다 맞아. 그럼 애들 잘하는 줄 알아. 그게 학원 강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쌤이 벌써 10년이 넘었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박은수가 있든 뭐 1등급 누가 있든 간에요. 나는 일단 다 못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다 못한다고. 능력치가 일단은 좀 낮다고 시작해요. 그러면 내 설명 방식이 달라져. 만약에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다 알지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 어느 순간 되니까. 그러니까 설명 자체가 어제 8강만 하더라도 그 4강 그거 수업 안 돼. 1시간 넘게 했거든요. 평소였으면 그냥 맞지 답 체크하고 바로 넘어갈 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너한테 내가 지금 다 지금 정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개그를 못해. 개그도 뭐하고 드립도 못 날려. 지금 2학년들 1학년들 고3 때도 똑같습니다. 나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이미 선전포고를 해놓은 상태야. 야 나 고3 때도 수업 더럽게 재미없다.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풀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빈칸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글을 딱 읽었어. 이해가 다 됐어. 근데 보기를 보니까 모르겠어. 그럴 경우라면 일단은 이 보기들 1번에서 5번 중에서 개소리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처럼 헌팅이나 뭐 이팅 이런 거 있잖아. 언급 자체를 안 했는데 그게 보기에 딱 들어가 있다 하면 주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걔네는 무조건 걷어치워. 그걸 속어법이라고 해요. 주제 문제, 제목 문제 다 마찬가지야. 만약에 다 읽었어. 근데 이해가 안 돼. 보기를 보니까 그러면 일단 아닌 거부터 일단 걷어치워. 뭐 그 다음에 뭐 2개 남으면 뭐 20%의 확률보다는 50%의 확률이 더 낫겠죠. 그때는 이제 뭐 어느 것을 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러든지 한번 시간이 되면 더 읽어보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그 방법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짧은 빈칸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잘 읽고 복습을 하시고 자 어쨌든 그런 거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